조선시대 산골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대대로 가난이 뿌리내린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네 남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 순이는 18살이 되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어린 동생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웃들은 쌀 한 마리라도 빌려주기를 꺼려했고 채권자들은 날마다 문 앞에서 빚을 독촉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했지만 겨우 죽 한 그릇 쌀 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젊음을 팔아서라도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어느 봄날 중매쟁이 할머니가 순이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처가 하나 있네. 집안도 괜찮고 땅도 좀 있고 먹고 살만하다네. 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중매쟁이의 다음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신랑감이 좀 말이 없고 어눌하다네.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긴 하지.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의 배고픈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중매쟁이는 신랑 집안이 넉넉해서 혼수도 많이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집안 빚도 도와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혼담이 오가는 사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예쁜 아이를 바보한테 시집 보낸다니 참 딱하네. 집안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선택을 하겠나? 가난이 사람을 파는 세상이야?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혀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그 시선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동정과 연민, 때로는 비웃음이 섞인 눈길들. 그녀는 점점 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팔려가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불행이 전염되기라도 할 것처럼 순이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순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화장으로 가렸지만 그 슬픔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신랑은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말수가 적다는 소문 그대로 그는 혼례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나온 몇 마디는 어눌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쉬었고 순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가마에 오른 순이는 친정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삶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혼례 음식은 풍성했지만 순이는 한 입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신랑은 혼례상 맞은편에 앉아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크고 단정했습니다. 집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우리 식구야. 편히 지내렴. 그 따뜻한 말에 순이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볼 때마다 가슴속 돌덩이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순이는 방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남편은 반대편 구석에 누워 등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몇 자에 불과했지만 그 공간은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친절했지만 순이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사람들, 그리고 말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남편. 순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순이는 시댁 살림을 배웠고 남편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부지런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 해가 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집 주변을 수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바보라고들 하지만 일은 제대로 하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위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두 사람은 방의 양끝에서 잠들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 몇 마디로 끝났습니다. 밥 먹었습니까? 예, 날이 춥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들 사이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그 침묵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식사 때도 말이 없었고 시어머니가 대화를 이끌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싶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식구들이 이제 굶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빨래를 하다가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참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이의 손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약초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약을 발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물가에 물동이가 미리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장작은 어느새 부엌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가 힘들어 보이면 남편은 말없이 일을 대신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묵묵히. 순이는 그 배려를 알아차렸지만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말은 없었지만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좋아하는 나물이 식탁에 오르고 그녀가 추워하면 이불이 하나 더 깔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시댁 생활에 적응해 갔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사랑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저 의무만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보에게 시집 왔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마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정과 연민의 눈빛들, 저 여자 참 딱해. 그 무언의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친정 동생들은 이제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갔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꿈꿨던 행복한 결혼은 아득히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순이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베개를 적셨습니다. 초가을 어느 날 순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다듬으며 시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야. 원래 말을 잘하는 아이였단다. 순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먼 곳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10살 때였지. 마을 어른들이 사또 앞에 끌려가게 된 일이 있었어. 누군가의 모함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알고 있었단다. 순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나서서 진실을 말했지. 하지만 그 일로 진짜 범인의 집안 사람들에게 큰 매를 맞았어. 말문이 막힐 정도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단다. 바보가 된 게 아니라 말을 잃어버린 거지.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우리 아이를 바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말을 더듬고 사람들을 피하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바보가 아니었어. 그저 상처받은 아이였을 뿐이지. 순이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바보가 아니었다. 말을 잃은 것이었다. 남편의 모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던 모습, 말을 더듬던 모습, 조용히 일만 하던 모습. 그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처였던 것입니다. 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남편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라는 딱지만 보았습니다. 옆에서 고르게 숨 쉬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10살 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가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순이는 자신이 얼마나 표면만 보고 판단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표현이었고 그의 서툰 모습은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남편이 밭에 나가려 할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따뜻한 옷을 더 준비해 드릴까?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더듬거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온기가 있었습니다. 저녁 순이는 남편이 좋아한다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받은 남편은 놀란 눈으로 순이를 보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순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것은 두 사람 사이의 벽에 낸 첫 번째 구멍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순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맙습니다. 맛 있었습니다. 짧고 어눌한 말이었지만 순이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말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해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누워 잠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지. 말은 없었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이가 아프면 의원을 불렀고 추우면 이불을 더 챙겼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도 그녀가 치우기 전에 쓸어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밭일을 돕고 싶어요. 가르쳐 주시겠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밭에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농사일을 가르쳤습니다. 말은 더듬었지만 손짓과 시범으로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순이는 그 정성스러운 가르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남편은 순이가 무거운 것을 들려 하면 재빨리 달려와 대신 들어주었고 쉬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순이가 땀을 닦으면 남편은 시원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이해와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불행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순이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춥니네요. 같이 들어가요. 남편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순이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얼마나 맑은지, 그의 미소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깨와 주셔서. 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까이 누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방의 양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순이의 손을 잡았고 순이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내렸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지도 몰라. 봄이 왔습니다. 순이와 남편의 관계는 날로 깊어졌습니다. 이제 순이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의 과묵함이 단점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두 집안이 땅 경계 문제로 다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지만 점점 격해져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고 증거는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 회의가 이어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둘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순이의 남편은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조용히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쪽의 주장을 세심하게 듣고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꼈지만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대치했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순이의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가 뭘 하려고? 남편은 천천히 두 집안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듬거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 땅 근처에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계를 매년 봐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습니다. 경계는 큰 바위에서 동쪽으로 10걸음, 거기서 북쪽으로 5걸음입니다. 매년 봄 물이 그곳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남편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토록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니. 남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조금씩 틀렸습니다. 진짜 경계는 그 중간입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했고 오래된 표식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직접 확인하러 갔고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쟁은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보라던 사람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다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마을 어른들은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랑스러웠고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바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남편은 분쟁을 해결한 후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신중함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할 가치가 있을 때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집안 사람들은 남편에게 절을 하며 감사를 표했고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남편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중과 신뢰가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말은 적지만 속은 꽉 찬 사람이더라. 사람들은 이제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땅 문제, 농사 문제, 때로는 집안 문제까지.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고 그의 조언은 현명했습니다. 순이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참 좋은 분을 만났네. 처음엔 가난 때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진짜 부부로구먼.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이제 동정이 아닌 부러움의 말들이 오갔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편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면 그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겸손했지만 이제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세상에 다시 목소리를 낸 것은 그녀와의 결혼 이후였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그에게 용기를 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순이와 남편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말을 하면 또 누군가를 다치게 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 말 때문에 제가 다친 것은 괜찮았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까 봐. 순이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10살 때도 지금도. 남편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처음 왔을 때 당신의 눈에서 슬픔을 봤습니다. 제 때문에 불행해질까 봐. 그래서 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는 행복해요. 진심으로. 남편은 순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저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이해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남편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가난이 맺어준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부부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강인함을 닮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나아졌습니다. 남편의 부지런함과 지혜로 땅이 늘었고 살림이 풍족해졌습니다. 순이의 친정 식구들도 빚을 모두 갚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이 맺어준 혼인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을 나눴고 어느래도 진심을 전했습니다. 순이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부유했다면,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 사람을 만났을까?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운명은 참으로 묘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보며 자랐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배려심. 순이는 남편과 함께 밭을 가꾸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부부지. 세월이 더 흘러 두 사람에게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았어? 순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후회했어요. 가난 때문에 바보에게 시집갔다고 생각했죠. 친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난이 우리를 만나게 했지만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켰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그 사람을 선택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이 맺어준 혼인을 사람이 완성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선택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편견의 눈으로 보면 바보였지만 진심의 눈으로 보니 가장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와 남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겉모습과 소문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가? 진정한 가치는 때로 가장 조용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의 손자들은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를. 순이와 남편은 여전히 함께 밭을 가꾸며 살아갑니다. 말은 여전히 적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랑이